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9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39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에 갑작스러운 급락의 고통을 견디고 나서 그리고 재빠르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반등이 이루어졌고 그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9월 달의 장세가 미국의 피벗 금리 인하의 현실화와 함께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초에 들어서면서 다시 미국발 급락 장세가 나와서요. 그 직격탄이 지금 한국 증시에 이어지고 있는 한국 증시의 그 직격탄이 그대로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장의 모습이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거 아시나요? 그 백조라든지 오리라든지 그 백조나 오리가 우리가 그 물에 떠 있는 거를 보면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 그냥 의연하게 물 위에 잘 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오리나 백조는요 그때 물에 떠 있을 때에 물 속으로 가라앉지 않으려고 밑에서 그 발 있잖아요. 오리발 같이, 오리발이라고 하죠. 그 오리발이나 닭발은 좀 다른 거 아시죠? 물갈퀴가 있잖아요. 그 물갈퀴를 가지고 그 수면 밑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이렇게 그 발을 그렇게 그 오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백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노력과 그 고통의 감내가 있기 때문에 그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물에 가라앉아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물 수면 아래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배도요, 우리가 멋진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 큰 배이면 큰 배일수록 사실은 물 위로 보이는 부분보다 물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그 부분이 더 많다라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증시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오늘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시황에 집중을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한번 그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오늘 제목을요, 제가 일단 그 데자뷰라는 제목을 하나 잡아봤고, 그리고 이제 기사 점검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제 그 데자뷰 또 기사 점검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뭐 이것이 이제 뭐 그 아주 별개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두 개의 제목으로 나눠 놨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또 연결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을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 데자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데자뷰의 뜻은 언젠가 있었던 일인 것 같다. 언젠가 경험을 했었던 일인 것 같다. 언젠가 나에게 한번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데자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데자뷰 얘기를 이제 그 지금 현재 증시의 상황이 데자뷰의 상황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좋은 그 기억 속에 있는 데자뷰가 아니고요. 안 좋은 기억 속에 있는 데자뷰. 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법은 없으니까 아주 적은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자뷰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비는 좀 하시는 게 좋다. 그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은 무리하게 신용이나 파생상품 같은 거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선 그 첫 번째 데자뷰는 미국의 경기 침체하고 제가 이제 괄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자, 미국의 다우 차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우 차트. 자, 화면 보이시면은요. 자, 보이시면은 우선 다우 차트에서 이렇게 다우가 신고가를 이거 일봉이에요, 일봉.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면은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왔던 경험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갔죠. 자, 그리고 나서 최고가 수준에서 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8월 초에
지난달 초에 발생했던 장대 양봉이었고 그 여파가 하루에 끝나지 않고 그때 이제 이틀 3일까지 해서 이렇게 단기에 급락을 했었으나 오히려 그 이후에 빠른 반등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8월 말 기준으로는 오히려 최고가 경신을 했었다. 다우 증시가요.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방송들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왔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9월 달 이 또 장대 음봉이 나온 게 9월 달 9월 1일은 아마 미국이 노동절일 거예요. 노동절. 첫 번째 월요일날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 미국의 노동절이기 때문에 휴장이었고 이게 매매일로는 첫 번째 날짜였던 9월 3일이었네요. 매매일로는 첫 번째 날짜였던 9월 3일. 9월 2일이 노동절이었나 보네요. 제가 달력을 안 보고 있어서 9월 2일이 노동절이었고 9월 3일 날이 화요일이어가지고 이날이 이제 9월 달의 첫 매매일이었는데 자, 데자뷰라는 거 어디서 일어났던 것 같은 이 장대 음봉. 자, 최고치 근처에서 여기서 나왔던 장대 음봉, 여기서 나왔던 장대 음봉이 최근에 두 번이나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날짜가 7월 18일이니까 7월 중순경이니까 이건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8월 달의 첫 매매일. 그렇죠? 8월 달의 첫 매매일에 최고가 근처에서 급락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과 또 이렇게 8월 말까지 이렇게 최고가 수준으로 상승을 하다가 9월 첫 매매일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는 이 두 개가 굉장히 데자뷰 현상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혹시라도 지난 8월 달처럼 이렇게 이틀 연속, 3일 연속 단기에 확 급락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어제 상당히 무서웠을 거예요. 미국 증시에 이 첫 번째 매매일에 그 음봉이라고 하는 데자뷰 현상을 겪으면서 혹시라도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마저도 데자뷰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건데 어제 미국 증시는 일단은 그때 8월 초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일단은 그 저항 그러니까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어제 엔비디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그 엔비디아가 그 전날 굉장히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 한 뭐 7% 8% 이렇게 폭락을 했었었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그 장중에는 한 2% 가까이 반등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역시 그 반등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한 1.7% 그러니까 단기에 엔비디아가 뭐 한 10% 이틀 만에 그렇게 급락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런 그 불안 심리가 이렇게 차트에서 이렇게 지지는 했지만 엔비디아가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자, 오늘 한국 증시는 역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마치 엔비디아처럼 한국 증시가 아침에는 한 1%대 이상으로 코스피가 상승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오전에 잠깐뿐 오후로 가면서 낙폭을 축소하더니 급기야는 크게 하락했다가 또 낙폭을 축소를 하긴 했지만 역시 마이너스로 끝나게 됐죠. 그런 모습이 이제 또 엔비디아하고 좀 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한국 증시가. 자, 그런데 어쨌든 8월 초에 미국이 급락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때도 빌미가 경기 침체였다라는 거, 그리고 9월 초에 미국이 급락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빌미가 경기 침체라는 거가 데자뷰 현상이라는 거죠. 미국의 증시에 나타난 데자뷰 현상.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은 있어요. 8월 달에 급락하고 9월에 급락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미국이 이제 8월 달에 급락할 때는 경기 침체이긴 침체이지만 그때는 실업지수,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좀 빌미가 됐었었죠. 그런데 9월 달에 그 급락을 하게 된 미국이 급락을 한 경기 침체가 빌미가 됐지만 이때는 그 ISM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 그 전망 지수, 제조업 지표가 그 PMI 지표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에 근거로 경기 침체라는 말로
그 급락을 했는데 닮은 모습이지만 디테일로 보면은 그때는 실업이나 고용 지표 관련, 이번에는 제조업 지표 관련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8월 달에 급락 장세에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하고 엔캐리드 이게 악재가 겹쳐졌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악재까지 겹쳐지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그 미국 증시가 급락했을 때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도 뭐 한 80달러 위로 일시에 좀 치솟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번에 그 미국 증시가 급락한 그제 이 상황에서는 지금 유가가 오히려 70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자, 그 부분도 좀 디테일적인 해석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그 월봉 다시 한번 차트 보시면은 8월달 첫 번째 날, 첫 번째 매매일, 9월달 첫 번째 매매일에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그 다음날 첫 번째 달이 바뀌면서 매매일에 음봉이 나왔다라는 그런 데자뷰 현상이 비슷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부담, 또 그 8월 달에 겪었던 이 폭락 장세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무서운 심리, 우려감 이런 것들이 지금 안고 왜냐하면 우리가 증시에 대해서 100% 답이라는 거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또 이런 투기적인 세력으로 이렇게 요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메이저 세력들이 이렇게 요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불안한 심리가 어제 미국 증시에서 지수는 소폭으로 이렇게 다우 지수가 이렇게 막아내긴 했지만 엔비디아의 모습에서 좀 불안한 심리가 오늘 한국 증시에 반영이 됐다 이런 데자뷰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그 데자뷰를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한국의 데자뷰는 반대 매매. 이거는 제가 사실은 미국의 데자뷰보다 사실은 한국의 데자뷰는 좀 더 무서워요, 사실은요. 자, 일단은 8월 초에 지난달 8월 초에 8월 6일 날 대거 반대 매매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일어났죠. 그때 대거 그 반대 매매가 일어났던 날 지수가 장중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1시에서 2시 사이에 2380까지 붕괴가 됐었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2700까지는 반등을 바로 했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반대 매매를 지금 8월 달에 나타났던 그 반대 매매처럼 혹시 이번에 9월 달에 이 반대 매매를 또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제 오늘 몇 가지의 한국 증시 하락의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그 데자뷰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이제 한국이 작년에 있잖아요. 작년 8월 달에도 그때 하마스 전쟁 기억나시죠? 하마스 전쟁 발발로 인해서 반대 매매를 한번 겪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8월 달에 반대 매매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더 큰 반대 매매가 10월 달에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요. 작년 8월 달에 하마스 때문에 반대 매매를 8월에 한번 겪었는데 더 큰 반대 매매는 10월 달에 나왔다. 제가 그 하마스가 발발한 지점이 8월이었는지 이거는 사실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8월에 반대 매매가 한번 나왔어요. 그때 주가 급락, 미국발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더 나올 거 없겠지. 가을 작년 기준으로 가을 이후에는 금리 인하 하겠지 이랬는데 뭐 하마스 전쟁도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반대 매매가 일어났던 거는 8월 20일경에 그때 크게 반대 매매가 일어나서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했다. 많은 개미들이 당했었다. 그런 또 기억이 있는데 이게 데자뷰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8월 6일 날 그때 반대 매매 당했다고 했죠. 그게 또 이렇게 지금 9월 달에 이렇게 지지부지한 그런 흐름을 갔다가 10월 달에 정말 또 큰 반대 매매를 공격받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작년 10월 달에 공격을 받았으니까 딱 1년이니까 어쨌든 이 반대 매매 타겟이 되는 것은 주식, 담보, 대출, 신용, 매매 이런 것들이니까 그 만기 그 주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8월 달 반대 매매, 10월 달 반대 매매 이 사이클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일어나지 않길 바래요. 저도 일어나질 않길 바라고 또 상황 자체가 작년에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작년에는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지만 올해는 9월 달에 어쨌거나 그 커트 폭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는 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9월 달에 상황은 달라요. 하지만 이 반대 매매라는 그 반대 매매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용어, 이 레토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시를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해서 이 반대 매매가 그 하락의 목표가 된다라면은 뭐 그 피벗이냐 전쟁이 일어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반대 매매 일으키기 위해서 그게 목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8월 달에 한번 있었는데 작년처럼 또 10월 달에 더 큰 반대 매매를 유도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또 크게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거 배제하실 수 있는 분, 그게 확률이 1%가 되든 2%가 되든 아무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 반대 매매, 그 마진콜, 그러니까 신용 매매, 파생 상품 매매 이런 거 접근하지 않는 것이 어쨌든 이 위험한 장세에서 정말 치명적인 치명타를 피하는 길이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일어나지 않길 원하지만 지금 어쨌든 반절 정도 발생한 이 데자뷰 현상들을 한번 미국 관점에서 한국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기사 점검을 다 가지고요. 또 시장을 한번 그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 데자뷰하고 좀 그 포인트 자체가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데 기사를 가지고 좀 설명을 더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기사는 첫 번째 한국의 반대 매매, 그다음 미국의 10% 급락 가능성 이 순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가 있었어요. 오늘 이 기사가 있었는데 이 사진에 있는 이 사파에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면 고통스러워 보이나요? 자, 이 기사는요, 지금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며칠 전 8월 6일 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8월 6일 날 정말로 그 반대 매매가 하루치고는 굉장히 큰 수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작년 전체 신용융자만 따졌을 때의 그 반대 매매의 12.8%에 해당되는 그 반대 매매가 지난달 폭락 장세에서 8월 6일 날 발생했다. 그게 제가 좀 이렇게 글씨가 작으면 화면 잘 안 보이니까요. 제가 좀 안경을 좀 끼고 보겠습니다. 2029억이네요. 2029억. 그게 자, 사실은 근데 2029억은 이 증권사의 신용융자에 의한 반대 매매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날 사실은 제가 아까 오후 1시에서 2시에 집중됐다고 했죠. 그런 물량들은 증권사 것이 아니고 저축은행 같은 데서 주식담보대출 있죠. 그 반대 매매 물량들은 그 시간대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때 그래서 코스피가 2380까지 급락했었잖아요. 그 시간대에. 자, 그런 거 보면 이제 훨씬 더 많은 반대 매매가 있었겠지만 일단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로만 잡힌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2천억대 그것은 작년 연간의 하루 분량이 작년 연간의 12.8%에 해당되는 만큼의 반대 매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기사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임광목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8월 6일 날 급락 장세가 반대 매매가 타겟이 된 거구나. 마진콜이 타겟이 된 거구나. 이런 부분들하고 맥락과 일치하는 부분. 이게 지금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오늘 나온 그 기사거든요. 그래서 증명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시장에 정말 이 반대 매매가 타겟이 될 수도 있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신용 매매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꼭 리마인드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미국의 10% 급락 가능성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좀 여러분들이 그 증시를 접근하는 그런 어떤 관점 또는 자세 차원에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자,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리서치 회사예요.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 이런 데들도 경제 전문가들이 있어서요, 전망을 해주거든요. 이런 리서치 회사들도 IB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마치 이제 전경련의 애널리스트가 제가
애널리스트였던 것처럼 그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증시가 미국 주요 지수가 한 10% 정도 앞으로 몇 주 내에 몇 주라고 하면 아까 제가 그 한국으로 따지면 10월 달까지 이렇게 되면은 그 데자뷰 현상하고 비슷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한 10%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요. 근거가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애널리스트 리서치를 한 이 제프라는 사람이 이 전략가인데 이 사람의 논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그 지금도 나스닥 100 지수가 조금 하락하면은 그 파생 시장에서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게 자꾸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조금 조정을 받으면은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그런 파생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건 바닥 신호가 아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조금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상승 쪽에 베팅하는 그런 게 나타나면은 그걸 죽이기 위해서 주가를 확 눌러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제가 종종 강조하는 그런 관점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에서 이제 그 얘기한 거는 만약에 수주일 내에 미국 주가가 8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10%까지 폭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 파생 상품의 상승에 베팅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 정황적으로 봤을 때 조금 떨어지면 피벗 금리 인하 하는데 뭐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하고 파생 시장에서 과도하게 그 상승 베팅을 하게 되면 근데 그런 상승 베팅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받은 것이 바닥 신호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죠.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면은 더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논점에서 이런 그 기사 그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라고 하는 그 거기서 근무하는 전략가의 이 분석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증시를 하시는 분들 특히 주식을 잘 몰라서 주식 사면 무조건 오르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기사니까요. 물론 그 가치가 있고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 저평가 종목들을 접근을 하시되 절대 단기의 승부를 봐야 되는 신용이나 파생매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 지켜보는 눈이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기사로 유럽 IFA 2004 제가 여기 고치겠습니다. 2024죠. 지금이 2024년도니까 유럽 IFA 2024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좀 전까지 뭐 데자뷰나 이런 반대 매매 그리고 뭐 이 10% 급락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면은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이런 부정 관점보다는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사진 보시면은 스마트폰이죠. 중국산 스마트폰, 아너폰이라고 역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명예라고 하는 의미의 아너폰인데 이 아너폰 제조하는 그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그 중국의 아너를 비슷해서 중국의 이 IT 쪽에 1,300개 기업들이 이번에 그 아까 IFA라고 하는 유럽의 그 가전 전시회에 참가를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한국에서도 127개사가 유럽의 이 행사에 참가를 했다라는 소식인데 제가 왜 이 기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올해 1월 달에 한국 증시 좀 갑자기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유튜브 처음 시작하기도 했었지만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로 잡았던 주제 중에 그 CES 미국의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그 전자 박람회 그 가전 박람회. 근데 이제 가전 박람회가 요즘에는 AI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그 전자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 AI는
전자, 반도체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가전박람회에 대거 AI 관련된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CES 그 행사가 굉장히 AI 이런 분위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다른 해보다 굉장히 성황리에 그게 이슈가 됐었어요. CES 행사 자체가. 그리고 나서 그 AI 막 엔비디아 장세가 펼쳐졌잖아요. 상반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CES는 미국의 최대 행사라면은 유럽의 최대 행사인 이 IFA 이 행사에 지금 이제 이 가전 AI 업체들이 이런 그 스마트폰 이거 온 디바이스 아시죠? 이 핸드폰에서 AI가 되는 그 온 디바이스 폰이거든요. 역시. 자, 그러면 지금 이 행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료가 되냐? 이거는 AI 장세가 다시 도래할 수가 있겠냐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료가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은 뭐 모니터링을 해봐서 알 수도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며칠 동안 사이사이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만 보면 지난번 CES 정도로 그렇게 성황리에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장의 공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책상에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 만약에 그 현장의 공기가 느껴지는 이런 그 가전 박람회 같은데 현장의 열기, 현장의 반응, 현장의 계약 상황, 그 다음에 그 현장의 그 규모 이런 것들을 느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AI가 조금 이 장세에서 지금 좀 조정 모드에 있지만 다시 반등 모드로 열릴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가늠자 역할을 저는 이런 행사에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런 무조건 뭐 경기 침체 이런 기사들만 보지 마시고 이 현장을 반영해주는 이런 행사들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어떤 제품들이 얼마나 선풍을 끌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당연히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볼 거고요. 1월 달에 제가 JP 모건 컨퍼런스 그리고 CES 강조를 해드렸고 관련 종목들이 또 이슈가 됐던 것처럼 이 행사 관련해서도 한번 저도 관심 있게 보면서요.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또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데자뷰하고 반대매매, 경기 침체 키워드들이 좀 급락, 미국 증시 10% 급락 가능성 키워드들이 좀 우울하죠. 뭐 시장이 뭐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래도 그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거 중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경기 침체의 다른 말은 경기 침체는 다시 지금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 죄송합니다. 주가 하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경기 침체 주가 하락이니까 이 주가 하락에 이게 동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동전의 양면 뒷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커트. 금리 인하. 경기 침체가 막 우려가 돼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 금리 인하 막 요구가 거세질 거예요. 그 매파했던 사람들이 빨리 금리 인하 속도 높여야 된다. 폭은 넓혀야 된다. 자이언트 폭까지도 해야 된다. 빅스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니까 이 커트라고 하는 그래도 우리가 보루가 있으니까 커트라고 하는 그런 보루가 있으니까 지금의 이 주가 하락의 국면을 너무 무서워하진 말자. 하지만 그 데자뷰 현상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물론 데자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제 이 3W로 그림을 그려드렸던 것처럼 W자형으로 해서 주가는 올라가긴 할 거예요. 이제 그 반대 매매의 그런 그 상황들을 지나치고 난다면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바라보는 방향성은 여전히 똑같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대매매나 마진콜의 희생양이 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을 조심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좀 오늘 너무 키워드들이 좀 우울한 키워드들 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믿어볼 만한 거, 이 주가 하락이 이렇게 있는 한 역시 그 커트라고 하는 그런 그 금리 인하라고 하는 카드가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독일 그 IFA 그 가전 그 행사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저도 그때 지금은 그 AI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그 IFA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에서 열려요. 베를린에서 열리는데 제가 벌써 그 독일에 갔다 온 지가 저는 사실은 20대 때 좀 국제화가 좀 빨리 된 편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요. 그래서 역시 이 독일도 제가 보면 그 20대 때 갔다 왔는데 그때는 이제 어쨌거나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쪽에 있어서 지금은 그 전기, 가전 이런 것들이 더 이슈가 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어떤 공작 기계 같은 거 있죠. 선반, 기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산업의 중심에 있었었죠. 그 장비 산업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때는 그 아까 그 IFA는 베를린,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열리지만 그런 그 기계 박람회는 이 도시에서 열렸어요. 이 도시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그림 보시면 이게 독일 사람들인데 뭐 그 겨울이었던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뮌헨역입니다. 뮌헨역 앞에서 제가 그때 뮌헨에서 그 기계산업 시찰 때문에 그 출장을 가가지고 뮌헨역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뮌헨은 저기 프랑크푸르트하고 가까워요. 프랑크푸르트하고 가깝고 그래서 그 알프스하고도 좀 가깝고요. 알프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나 이런 쪽하고 좀 국경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독일 중에서도요. 그때 이 뮌헨에서 찍은 사진 여러분들께 오늘 좀 무거운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제가 과거 사진 한번 준비해봤고 또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주말 스페셜에서 인도 얘기했었잖아요. 인도 저 사실은 정경련에 있을 때 인도의 고위층들하고도 사실은 제가 뭐 그 중국의 그 CPPCC 공산당 고위층 뭐 이런 분들하고도 회의라든지 뭐 이런 거 했다라고 지난 방송에 설명드린 적도 있지만 인도를 비롯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한국 사람들 같아 보이시나요 혹시요? 이분들이 무슨 저기 방글라데시나 몽골이나 뭐 이런 동남아 쪽 저 멀리는 인도 파키스탄, 뭐 스리랑카 이런 쪽까지 해가지고 좀 국제적인 그런 협력인데 이제 사실은 대외 협력, 이제 국제 협력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뭐 구분이 안 되겠지만 사실은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고위층의 인사들이에요. 고위층 인사들이니까 그쪽에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겠죠. 자, 이런 그런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때 일본의 사진, 일본에서 있었던 사진 보여드리면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지금 옛날 그 디지털로 찍은 사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스캔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스캔을 해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 스페셜에서 인도 얘기도 해서 이 동남아 이분들하고 있었던 사진이 갑자기 기억이 나서 한번 그 소환을 해봤고 오늘은 독일 얘기를 했으니까 독일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지만요 즐겁게 그리고 우리 잘 대응하면은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항상 그런 전술을 구사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